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고덕 2-2 지구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현장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덕 2-2 지구 재개발에 관련돼서 주요 이슈 3가지를 한번 전달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고덕 2-2 지구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덕 2-2 지구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9호선 3단계 노선인 센터공원역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이 9호선 노선이 완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덕 2-2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덕 아이파크, 그리고 그 옆에 고래힐이라든지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로 인해서 학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해시설 자체도 다소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9호선이 보훈병원역까지만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강남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서 말 그대로 이제 주거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정도의 강동구였는데, 강동구에 이제 9호선이 생기면서 9호선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강남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졌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이제 거주 수요가 생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강동구 지역에 GTX D 노선이 들어갑니다. 아직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력한 지역은 뭐 강동역이나 보훈병원역 혹은 이쪽 지역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고덕 2-2 지구 주변에는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예정이거든요. 업무 지구가 생기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출퇴근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고덕 2-2 지구 재개발 지역 주변에도 GTX D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옆에 고덕 비즈밸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다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16개 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고 9개의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지역 부지 굉장히 큽니다. 일자리 인구만 해도 한 4만 명 가까이가 되고요. 업무지구의 크기만 놓고 보면 강동구에서 가장 큰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면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강동구는 이제 강남 지역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 단순히 주거 베드타운 역할을 한 것을 넘어서 강동구 자체로도 4만 명의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직주 근접 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는 바로 고덕 2-2 지구 자체적인 개발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조합원들은 한 약 400명 정도 되고 입주 예정 세대수는 1700세대 정도 됩니다. 고덕 2-2 지구의 재개발 지역의 대부분의 이 지형은 평지 지역이라서 제가 지금 이 걷고 있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예전에는 이 지역이 단독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개발이 쉽게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신축 빌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남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이 주변에서도 몇 군데 지역이 신축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축 빌라들을 꼭 반드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신축 빌라들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지에 대한 동의율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동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이 고덕 2-2 지구는 말 그대로 굉장히 묵혀 있었던 사업 지역인데요. 사실은 이쪽 지역이 2010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지금은 없어지기는 했는데, 예전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문정동 136번지 일대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힐스테이트가 지어져 있고요. 방배 5구역, 지금 DH 방배 역시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서부터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2014년에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도 진행을 했었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고덕 2-2지구 재개발 구역이 1구역과 2구역으로 또 나눠지기도 했었고, 최근 2025년 9월에 결국 통합 재개발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오래 걸렸던 사업이고 굉장히 묵혀져 있던 사업입니다.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투자를 하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 정도만 지켜지신다면 이 신축 빌라에 대한 투자, 나아가서 고덕 2-2지구 재개발에 입주권을 받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덕 2-2지구 재개발 사업이 완성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로 형성이 될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으로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변에 바로 있는 아파트가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5,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고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30평대, 34평대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 금액 자체가 실거래 기준으로 해서 23억에서 24억, 25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고덕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고덕 아이파크는 약 16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 수준은 고덕 그라시움에 비해서 규모 자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입주 연도 자체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덕 2-2지구가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이파크 사이 어딘가쯤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덕 2-2지구의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고덕 2-2지구 재개발에 관련된 투자 문의라든지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